6월 22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에서는 취입형의 마필들이 의외로 많이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여전히 안쪽 주로가 상당히 좀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릴 줄 알았는데 많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조금 다져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선행으로 가려는 마필들이 의외로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몸싸움에서 무너지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았고, 또 참고 타다가 중위권에서 취입하는 마필들이 조금 더 호전된 모습을 보여줬던 하루 경마였다고 판단됩니다. 역시 문세영 기수가 3마리를 탔는데 다 입상에 실패했습니다. 마필의 능력을 다 끄집어내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많은 기수들이 있지만은 능력 기수들이 그만큼 5, 6마리 정도를 타줘야지만 몸을 풀고 말을 탈 수 있거든요. 문세영 기수는 띄엄띄엄 타서 그런지 말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판단되고요. 박수홍 6경주에서 약간의 중배당을 맞췄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일단 토요경마보다는 일요경마가 좀 까다로운 경주 횟수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요경마는 인기 마필들이 있는데 그 마필들이 무너지면서 까다로운 경주 편성이었다면, 일요경마는 완벽한 충막감이 없어요. 한 4마리, 5마리가 연달아 이렇게 팔리거든요. 그 중에서 잡아가지고 때려야 되는 경주 편성이 의외로 많습니다. 차라리 이런 경주 편성이 낫다고 판단돼요. 박수홍, 일요경마에서는 좀 더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한층 더 안정적인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거센지존, 1번마 기대하라. 역시 장추열 기수, 문세영 기수가 인기 기수답게 또 팔리고 있습니다. 1번마 기대하라 같은 경우는 매번 이렇게 팔리는 마필입니다. 근데 별거 없는 마필이에요. 매번 조교만 좋고 실전에서는 아예 꽝인 마필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실전만 좋은 마필이지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6번마 거센지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물음표를 갈 수 있는 마필이죠. 장추일 기수가 타고 있다고 또 팔리는데, 여기 역시 뭐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다고 팔리는데 딱히 센 마필은 아닙니다. 6번마 거센지존도 매번 마지막에 다리 바꿈을 합니다. 그러니까 1300m, 1200m를 뛰는데 1200m에서도 마지막에 한 80m, 100m 남겨놓고 다리 바꿈을 하고, 지난번에 1300m에서도 80m를 남겨놓고 다리 바꿈을 하고, 그 지점만 오면은 거센지존은 매번 다리 바꿈을 하면서 무너지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430kg대의 마필인데 지난번에 체중을 빼고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앞에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마필은 9번마 K 사이먼이 되겠습니다. 얘를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11번 게이트에서 출전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마필인데 김태희 기수가 11번 게이트의 불리한 부분을 알고 아예 초반부터 약 추진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때려왔던 마필입니다. 선행형 스타일의 마필이었지만 각지를 조금 더 바꿔서 나오고 있고요. 이번 경주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뭐 3번 정도, 4번 정도 추진하면은 4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빠른 마필들이 원사이드하게 선행형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9번마 K 사이먼이 직전 경주 따라가는 전개에서 걸음걸이를 확인했고, 이번에는 조금 더 따라붙으면서 4번째 정도만 따라붙으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9번마 K 사이먼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세인트 위너 같은 경우는 선행형의 마필이죠. 앞선에 가야지만 좀 뛸 수 있는 마필이고, 일단 안쪽 게이트 2.5로 전개가 좀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또 안쪽에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세인트 위너 같은 경우는 스타트 능력은 있지만 중속이 약간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앞에 가가지고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요게 판단돼야 되는 마필이고요. 3번마 히어로 초이스는 제가 이제 3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마지막에 걸음걸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1300m 거리를 줄여서 출전한 게 장점이지만 제가 3두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조교 자체가 싹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 그렇다면 7번마 청룡기운도 팔리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조교 자체가 확실히 좋아지는 게 없습니다.
인기마 1번, 3번, 7번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딱히 좋은 걸음을 보여줄 수 없는 마필로 판단되고요. 이번에 제가 보는 마필은 8번마 학산 프린스가 되겠습니다. 항상 조교 때 엄청나게 잘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조교 때 지금까지 안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계속 조교가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보는 이유는 뭐냐? 계속적으로 조교는 좋았지만 막상 중간에서 모래를 맞으니까 말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결정력과 집중력이 계속적으로 떨어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정정희 기수가 지난번에 타보고 약간의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추입도 충분히 되는 경주의 편성이고요. 이번에는 마필의 모습을 보니까 체중을 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전개적으로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되고요. 집중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교가 좋았던 마필들은 어느 한순간 인기마로 팔리기 전에 딱 레이스 흐름에서 들어오는 마필이거든요. 지금 학산 프린스가 보십시오. 최근 인기 2위. 5월 4일에 인기 2위로 팔렸어요. 지난번의 경주 편성에서는 5월 25일 경주 때는 인기 3위로 팔렸어요. 이제는 인기권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노려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 두 번의 경주에서 변화를 줬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에는 변화를 줄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의외로 이런 마필들이 조교 좋았던 마필들이 갑자기 인기권이 멀어졌잖아요. 그때 또 들어옵니다. 8번마 학산 프린스. 편성에서 그렇게 능력 마필들이 없다. 충분히 추입을 잡을 수 있는 만큼 8번마 학산 프린스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뚜렷한 능력 마필들이 없는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주중방송부터 2번마 라라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장출 기수로 기수가 교체되었다. 초반부터 강하게 밀고 나갈 거라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가 외곽의 10번마 슬링스톤, 5번마 히어로 질주 이런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2번마 라라거리 여기서는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군요.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장추열 기수가 터이어 경마에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반면 일요 경마에서는 이제 몸을 풀고 나오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라는 거죠. 라라걸은 선행형 스타일의 마필은 맞지만은 추입형의 마필도 됩니다. 장추열 기수가 분명히 복귀를 하고 최근 문정균 기수가 탔던 거를 복귀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경주 편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굳이 따라가는 전개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옆에서 견제할 수 있는 마필이 10번마 슬링스톤인데 차라리 10번마 슬링스톤을 보내놓고 안쪽에서 차분하게 전개를 하면서 장초에서 가장 잘하는 거 있잖아요. 사코노스 외곽으로 빼는 거. 외곽으로 빼서 올라올 수 있는 걸음만큼 2번마 라라그를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금요 경마에서 제가 이제 끝나고 금요 경마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부산 경마가 금요 경마에서 진행이 됐는지를 한번 판단했는데 의외로 앞에 가는 마필들이 좀 더 유리했습니다. 선행형 스타일의 마필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왔던 금요 경마였고요. 일단 일요 경마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1번마 와일드파크 서소공 기수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조교도 상당히 단단하게 했고 기본적인 능력도 있기 때문에 와일드파크는 일단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11번마 희망타이어도 기본적인 능력은 있죠. 근데 외곽에 다실바 기수가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 의외로 무빙식으로 상당히 무리하게 전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번 경기 보는 마필은 9번마 퍼펙트 레전드가 되겠습니다. 이성재 기수입니다. 이성재 기수는 의외로 차분하게 마필을 전개하는 기수가 아니라 초반부터 강하게 적극적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 기수이죠. 이 마필이 지금 주행 검사를 하고 지난번에 주행 중지 출발 직후 기수가 낙마했습니다. 신윤석 기수가 낙마했는데 이 4월 26일 날 주행 검사 때 보면 외곽으로 이렇게 뱅뱅뱅 잡아 돌렸습니다. 분명히 마필 자체가 엄청나게 힘이 있는 마필인데 중속도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낙마했던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팍팍팍 돌았어요.
근데 엄청나게 말이 힘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9번 퍼펙트 레전드를 여기서 노려볼 수 있는 찬스다. 모래를 피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고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한 만큼 9번 퍼펙트 레전드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안말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벌교라바가 이제 기술을 바꿨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벌교라바 따라가는 전개 약간의 우라가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어떨 때는 이 벌교라바가 지금까지 뛰는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모래에 대한 적응력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또 모래를 맞으면 또 안 올라와. 이게 말이 약간의 기복이 있는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는 마필로 판단되는 거죠. 어떨 때는 모래를 잘 맞고 올라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또 모래를 맞고 또 못 올라와요. 지난번에도 뭐 439kg, 428kg, 또 433kg. 이때의 체중이 적정 체중이라고 판단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말이 좀 기복이 있는 마필입니다. 뭔가가 들락달락해요. 조교는 항상 비슷한 컨디션으로 유지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벌교라바는 문세영 기수의 토요경마의 모습 보면은 충만감이 아니에요. 얘는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마필이고요. 8번마 레이디 폭스는 차라리 더 낫죠. 근데 얘는 약간의 늦밟기가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는 페이스 조절이 느린 레이스에서 페이스를 따라가면서 정말 조성범 기수가 안쪽으로 타면서 기가 막히게 타줬던 편성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도 그렇게 뭐 빠른 경주 편성은 아니에요.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되고요. 이번 경주 놓고 때리는 충만감은 확실히 변화졌고 게이트 조건도 좋아졌고 확실히 포지션적인 측면에서 입상이 가능한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전개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는 충만감이라고 판단돼요. 전개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전이 가능하고요. 4번마 벌교라바가 만약에 무너지면은 거의 뭐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기본적인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배당 자체가 메리트가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되고요. 흐름도 보십시오. 편성이 그렇게 빠른 흐름이 아닙니다. 이번 경주 편성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노려봐야죠. 의외로 인기권에서 멀어져 있는 마필 놓고 이번 경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안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번마 브리드 컬리 몰로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에서 취입이 되는 경주 편성이고요. 여기서는 사정권까지 따라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마지막 끝걸음은 가장 좋은 마필이죠. 근데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 보는 마필은 6번마 진주빛이 되겠습니다. 얘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기수가 정말 열심히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김태훈 기수 이런 신인 기수들 막 40승을 하고 이제 정식 기수가 된 기수들을 제가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을 타는데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려요. 이 40승을 하고 딱딱딱딱 해가 50승, 60승까지 가면은 괜찮은데 김태현 기수가 지금 40승을 하고 계속 조금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주빛을 이 김태현 기수가 이번에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일요일날, 월요일날 조교 때 모습을 보니까는 정말 한 걸음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편성을 보니까 여기는 뭐 거의 뭐 다 되는 마필이에요. 7번마 브리드 컬리도 마찬가지 되는 마필이고 여기에 뭐 6번마 진주빛도 되는 마필이고 여기에 3번마 위너스 루키도 되는 마필이에요. 민장기 중에서 막 출전하고 있는데 얘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기록적인 측면에서 제만의 1번 22초 9를 뛰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도전이 가능한 마필로 판단됩니다. 일단 7번마 브리드 컬리, 6번마 진주빛, 3번마 위너스 루키 이렇게 3두가 일단 가장 좋게 보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 중에 제가 복병권에 있는 마필 6번마 진주빛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기수가 정말 더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 기본적인 순발력을 지난번에 가졌고 있었고
지난번에 스포조교 한 번을 했는데 이번에 스포조교 3번을 하고 나오고 있어요. 진주빛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0번마 에코포레, 11번마 강철전사, 8번마 벌교 DY 이런 마필들이 팔립니다. 저는 일단 8번마 벌교 DY를 가장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교 DY 같은 경우는 모래를 요리조리 잘 피하면 되죠. 외곽이 10번마 에코포레, 안쪽에 2번마 총룡의 칼, 안쪽에 1번마 레이디볼룬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3번마 엘도라도 흥보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잖아요. 그 마필들 보내놓고 8번마 벌교 DY가 바짝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벌교 DY 같은 경우는 여기 마필도 약간의 우라가 있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약간 모리를 피했을 때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8번마 벌교 DY를 안정적인 마필로 가져가고 복병권에 있는 마필인데 4번마 럭키 페이버스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을 후차권으로 한번 고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CC용 기수가 3월 2일 경주 때 이 마필을 2차까지 끌어올렸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최근 2번의 경주에서는 페이스가 상당히 빨랐죠. 빠른 페이스에서 마필 자체를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하면서 추입 타이밍 잡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터유경마에서 CC용 기수가 의외로 따라가는 전개하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아졌습니다. 항상 선행형 스타일의 마필들을 잘 탔던 CC용 기술이 있는데 최근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에 한 발을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졌어요. 럭키 페이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CC용 기술을 서범석 쪽에서 계속적으로 태우는 이유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고 판단돼요. 뭐 다리 상태가 안 좋았던가 페이스 조절이 빨랐던가 CC용 기수가 계속적으로 자기가 탈 수 있게끔 만들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CC용 기수가 이 마필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최근 6번의 경주 탔거든요. 근데 최근 2번의 경주도 아예 그냥 바닥을 쳤어요. 근데 또 타. 이거는 능력 기수가 또 타는 이유는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4번만 럭키 페이머스도 여기서는 추입이 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가지면서 8번, 4번 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영광의 허니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선행식 전개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충분히 가능하고 직전 경주 5마신에 이기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 센 말이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후차권을 보는 마필은 9번마 마통령이 되겠습니다. 몰로 기수가 문은철 유교사 마방에서 태우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몰로 기수가 타고 약간 말이 둔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이 좀 안 따라가는 모습도 보여줬고 조금은 약간 듭척거리는 모습도 보여줬고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지금 안쪽에 1번마 팁탑하고 4번 영광의 허니 5번마 폼베이 이런 마필들이 가는 마필이고 외곽의 11번 미라클 스쿨도 기본적인 순발력에서 앞선에 치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이제 공백이 있기 때문에 수영 조교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의외로 많이 하고 나오고 있어요. 기본적인 전력도 있는 마필이고요. 강한 훈련을 시키면서 발주연수까지 준비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몰로 기수가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패배 원인은 체중이 많이 불었다는 거. 이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몰로 기수가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현철 조교사 마방도 최근 완전히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9번 마통령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번마 스터닝머니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1번마 청산질주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지난번에 코리안 더비에서 출전했던 마필이잖아요. 근데 4번 스터닝머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전개, 김동수 기수가 꾹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마지막에 추입도 되는 마필이고 이 경부도로의 자마이인데 마지막에 힘이 좋은 마필이에요. 그리고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경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4번마 스터닝머니를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약간의 혼전도가 있지만 중막감만 잡으면 여기서 맞출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되죠. 9번마 브리킹 킹맨이 부담량이 58입니다. 이거는 그냥 김호수 기수가 58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뛴다는 거는 너무 무리라고 생각해요. 1200m 단거리 경주의 편성으로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200m에서 힘을 쓸 수 있는 마필을 노려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고요.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인데 앞선에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앞에 가지 못해요.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고요. 여기에 북병권에 있는 마필 2번마 월드 리스트캣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고 여차하면 세 번째, 네 번째도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직전 경주 김혜성 기수가 선두권에 바짝 따라붙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고요. 1번마 BK 댄싱걸이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바짝 따라붙으면 돼요. 힘도 어느 정도보다 타고 있는 마필이고요. 전개적으로 김혜성 기수가 최근 선행이든 선입이든 각질에 맞게 해서 레이스 전개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기수이긴 만큼 2번마 월드 리스트캣 이 마필을 놓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마필 4번마 희망란이는 일단 추진할 때 반응 모습이 좋았고 10번마 아리온 킹카도 조교의 강도를 대폭적으로 올렸고 외곽 게이트도 괜찮은 마필이라고는 판단됩니다. 근데 저는 2번마 월드 리스트캣 감량 이점도 있고 승급 전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승욱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5번마 간악산 타이거가 또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아직 문세영 기수 이름으로 팔리는 겁니다. 아직 적응력이 더 많이 필요한 마필로 판단됩니다. 일단 뭐 여유롭게 뭐 모래도 마저 보고 할 수 있는 거는 좀 다 하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별거 없어요. 주행검사 때는 그냥 꾹 참고 있다고 그냥 라스트에 올라오니까 7마신 여유롭게 이겼지만 약간 중간에서 흔들어 버리거나 약간의 경합을 하거나 앞말이기 때문에 약간의 몸싸움을 해버리면 또다시 무너질 수가 있다는 판단이고요. 9번마 그레이트 캔디 얘도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로 430kg대의 마필입니다. 430kg대 마필인데 이 마필이 입상했을 때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안쪽에 1번 게이트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했을 때 입상했고 직전 경주 5월 11일 경주 때는 2번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어요. 430kg대의 마필이다 보니까 외곽으로 밀려났을 때 자리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면서 무너졌다는 거죠. 근데 이번 경주 확실하게 준비했던 마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마주의 마필들을 제가 완전히 꿰찾고 있습니다. 이 마주의 마필들은 제가 완전히 막 따박따박 맞춰서 먹었던 마주의 마필인데 계속적으로 이 마필을 가지고 잠수를 타더라고요. 근데 야 이번에는 확실히 변화를 딱 주고 오고 있습니다. 컨디션도 많이 회복했고 요 정도 편성이 있으면은 바로 딱 싸먹을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완전히 말을 만들고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5번마 관악산 타이거, 9번마 그레이트 캔디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명을 드렸죠. 5번마 가상 타이거는 결정력 부족. 주행검사 때는 그냥 타코노까지 가만히 있다가 라스트 한 발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겼지만은 여기서 몸싸움 하면 여기서 틀려버리는 거예요. 9번마 그레이트 캔디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마체 430kg대 마필이 57의 부담 능력? 진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경주입니다. 5번과 9번은 절대 손잡고 들어올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박수홍이가 이 마주의 마필을 확실히 깨차고 있다. 제가 이 마주의 말은 이번에 처음 알아듣는 겁니다. 확실하게 변화된 마필 놓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9번마 월드 위너스맨도 뭐 3연타의 입상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는 조금 부러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2번마 영광의 프린스도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이현종 기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타줬던 마필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안쪽에 1번마 장산레몬이 되겠습니다.
김동영 기수, 김영관 조교사. 김영관 조교사의 말들이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만 뛰면 마지막입니다. 근데 김동영이가 이마피를 최근 2번의 경주, 3번의 경주에서 모두 타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영관 조교사가 또다시 김동영 기수를 불러다가 마무리를 조교를 하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조교사도 이번 주가 마지막, 이 마필, 장산네몬이 마지막에 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금을 벌어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수를 바꿨겠죠. 근데 김동영이가 다시 한번 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한 번만 더 태워주면은 무조건 성적을 나겠다. 김동영이 아니면은 이 마필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마필의 장산네몬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김동영 기수를 태운다고 판단돼요. 지난주에 대상경주 때 김영관 조교사가 다나카 기수한테 그랬어요. 그 마필한테 질 말은 아니다, 인터뷰에서. 서승훈이한테 질 말은 아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 김영관 조교사가 그렇게 인터뷰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마지막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이라는 거, 2년 동안 연장해가지고 잘 조교사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장산네몬을 다시 한번 김동영을 태우는 거야. 이거는 분명 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1번마 장산네몬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2등급 2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4번마 사탕소녀가 푸르칸 기수가 타는데 이게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이마필은 모래를 맞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엔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는 진짜 모래를 정말 스타트 때 엄청나게 밀어가지고 1코너까지 전개를 하면서 선행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신마시는 이긴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모래를 막지 않고 빼고 나와야 돼요. 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빼고 나올 수 있을까? 여기서 빼고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빼고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4번은 정말 좀 불안한 인기마 이런 판단이고요. 8번마 맥을데이는 지난번 2000m 경주에서 2등급 경주에서 레이팅 점수 52로 입상에 성공했죠. 정말 장거리 경주에 약간 도전하는 느낌이 상당히 좋았고, 최근 뭐 조교 강도도 올렸고 수영 조교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점핑 출전을 하고 있는 이게 또 레이팅 점수가 60점에서 80점 사이에 올래. 65점에서 80점 사이인데 이번 경주가 60점에서 80점 사이에요. 이스트 웨스트를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기수가 이거는 좀 더 참고 타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지금 맥을데이한테 최근 2번의 경주에서 뭐 5마신, 지난번에 3마신 이렇게 졌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무빙을 떴어요.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굳이 무빙을 떠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참고 예전에 장추일 기수가 3월 22일 경주처럼 안쪽 1번 게이트처럼 차분하게 전개를 했을 때 그때 사탕소녀를 2과 2분의 1마신에 이겼던 마필입니다. 이겼던 마필이에요. 근데 최근 10번 게이트, 7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뱅뱅뱅 잡아 돌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다시 이번에 서인석 조교사가 김용곤 기수를 불러다가 태웁니다. 제가 봐서는 뭔가 잘못된 부분을 일단 김용곤 기수가 알고 있다고 판단돼요. 서인석 조교사가 엄청나게 똑똑한 조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시 안 태우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김용곤 기수의 실수 부분을 알고 있다고 판단돼요. 11번만 이스트 웨스트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의 부산 딱 하나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9번마 스마트보스가 압도적인 인기바로 팔립니다. 일본산 마필이죠. 얘가 뭐 대위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뭐 혼합 3등급 경주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잘 뛰었는데 최근 2번의 경주에서 서성문 기수가 따라가는 전기를 했는데 말그리 맥없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솔직히 말해서 뭐 서성문 기수가 못했던 부분은 전혀 없는 모습이고요. 6번마 미스터 키맨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도 58의 부담 용량 구민성 기수가 타고 있습니다. 구민성 조교사가 조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마필이 센 마필이 아니에요.
얘는 스마트보스는 지금까지 능력을 보면 거리적인 측면에서든 뭔가 뭐든 약간 기가 꺾인 것 같아요. 이 말 자체가 완벽하진 않아요. 6번만 미스터 키맨도 마찬가지입니다. 58의 부담량 김혜성 기수. 이건 또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이죠. 9번과 6번이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여기 앞에 가는 마필들도 의외도 많고 따라가는 전개하는 마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서 전개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m가 적정거리 편성입니다. 적정거리에 나와가지고 정정거리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에요. 여기에 부담량까지 적절하는 거죠. 상대 마필들이 거의 비슷한 전력인데 부담량도 높고 외곽 게이트 물려있고 결정력도 떨어지고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봐야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한번 제대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안쪽에 1번만 노프라보람은 기본적인 순발력과 지구력 모두 다 갖추고 있는 마필이죠. 인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자체가 좋은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되는 마필이고 기본기가 단단한 마필이고 문세영 기수가 이거가 빠지면 제가 와서는 말이 안 된다고 판단돼요. 1번을 한번 놓고 공략해 보겠고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5번 하이러너가 되겠습니다. 강등되면서 장초일 기수가 교체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푸르칸 기수, 유승환 기수, 김정준 기수, 조상범 기수, 이혁 기수 이런 기수들이 많이 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마필을 장초일 기수가 이번에 타고 있습니다. 장초일 기수가 월요일부터 조교를 시작하고 나오고 있는데 순발력을 일단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초일 기수가 초반에 맘만 먹으면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어요. 1번만 노프라브럼이 굳이 선행으로 전개하는 마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초일 기수하고 2번마 오성킨의 임다빈 기수는 또 연대가 있는 기수예요. 임다빈 기수하고 장초일 기수하고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5번 하이러너가 선의 외곽까지만 붙어준다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해요. 지금 강등되고 지금 혼합 4등급 경주에서 두 번에 군대선 4등급 경주, 혼합 4등급 경주 두 번에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온 부담량이기 때문에 5번 하이러너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0번마 블로레로, 11번마 말하는 대로 헤리카심, 오수철. 헤리카심이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에 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마필을 인기 1위 마필이 그렇게 탈 말입니까? 중간에 나와야 되는데 4코너까지 전구가 모래를 쳐맞고 있습니다. 전개를 실패했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고요. 블루레로 같은 경우는 부담량이 58입니다. 4kg가 올라갔죠.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여기 11번마 말하는 대로는 혈통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호주산 마필인데 워낙에 뭐 조교의 강도를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1400m에서 데뷔전에 뛰었던 마필이죠. 근데 1200m까지는 소화낼 수 있지만 마지막 끝걸음이 약간 문제가 돼요. 안쪽에 1번마 스페닝 칸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스프링 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53의 부담량 내려왔어요. 근데 이 마필은 1400m에서는 매번 깨지는 마필입니다. 스프링 칸트 같은 경우 1200m가 적정거리예요. 블루레로는 부담량이 58. 이게 문제가 되는군요. 말하는 대로는 외곽 게이트의 불리한 부분. 조교는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지난번 경주부터 꿈틀대기 시작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딱 맞아 떨어져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매번 스타트가 약간 불안했던 마필이고 출발에 막 방해도 받고 약간 말에 이게 갇히면 약간 주춤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앞에 두 마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안쪽에 이게 갇혀버리면 말이 안 뛰어요. 근데 지난번부터 이 말이 꿈틀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성과가 이번에 났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해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1400m 거리가 적정거리이고 지난번보다 거리가 늘려서 출전하고 있는데 상태가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기권이 한 7위, 8위 정도로 팔리는 마필인데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 경주 마지막 추천 경주 제대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딱히 능력마들이 없습니다. 일본말 라운티모스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게 마리 상태가 베스트가 아닌지 이번에는 수용조교를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수용조가 거의 없었던 마필이었거든요. 근데 식욕성 식욕부진도 있고 이 다리 쪽이 안 좋아서 그런지 계속적으로 조교 강도가 약해졌어요. 제가 보는 마필은 계속적으로 잠수를 타고 있는 7번마 드림플레이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지금 지난번에 2등급 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조제로 계속 아예 눌려버렸던 마필이고요. 혼합 3등급 경주에서도 출발 자체가 안 되면서 바닥에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바닥에 있어도 취입이 되는 경주 편성이죠. 조제로 기수가 계속적으로 타봤던 마필입니다. 조현영 마주의 마필들은 또 조제로 기수가 계속적으로 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번 경주 1번부터 8번까지 보면 조교 때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타임을 가지고 있는 42초대, 41초대 타임을 가지고 있는 7번만 드림플레이. 지난번에 스포조교가 없고 이번에 스포조교를 하고 나온 만큼 이번 경주 한번 7번만 드림플레이 의외로 인기권에 멀어져 있기 때문에 7번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울 11개 경주, 부산 6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일요일 날은 박송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 확실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말씀드리면서 일요일 경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박송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